축소량이 조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흡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안타깝게도 절반 정도는 안녕하세요. 오늘의 나닥은 나닥 성형외과 전문의 김윤호 원장입니다. 오늘 광대 수술은 성형 수술 중에서 좀 어려운 편인가요? 모든 수술은 다 어려운데요. 광대는 특히나 좀 안 보이는 쪽에서 톱으로 이제 뼈를 자르고 고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수술인 것 같습니다. 광대는 재수술이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첫 수술에서 큰 문제가 없고 잘 고정이 되어 있다면 재수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대 수술 후에 뭐 재수술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 질문들을 제가 좀 모아왔거든요. 원장님 오늘 해결 좀 부탁드릴게요. 광대 소문 첫 번째, 광대 수술하면 100% 처진다? 당연히 아닙니다. 일부 윤곽 수술하면은 처진다 이런 게 어디 이어지는 세트처럼 요즘에 상담 오시는 분들은 다 모두가 우려하고 계세요. 어떤 처질 수 있는 리스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뭐 살이 많다든지 피부가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든지 볼의 위치 자체가 많이 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처럼 수술이 좀 광범위하게 박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지양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아는 윤곽 수술하시는 원장님들은 모두 다 그 박리 범위는 최소화하는 노력은 기본으로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로 요즘에 최근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광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볼이 요런 데가 이렇게 처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고정해주는, 수술 중간에 볼을 최대한 고정해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100% 처진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대 소문 두 번째, 광대 분류압은 필연이다. 일단은 분류압은 뼈가 아물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들 뼈라고 하면은 피부랑은 좀 다르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몸은 되게 비슷합니다. 피부가 찢어져도 우리가 잘 봉합을 해서 모아주면 피부가 잘 붙잖아요. 그것처럼 뼈도 우리가 절골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제 위치에 접촉이 좋게 잘 고정을 해두면 뼈는 피부가 아무는 것처럼 잘 안 묻습니다. 생각보다. 주관적으로는 100명 중에 하나도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관리 부주의로도 좀 생기시나요? 갑자기 그 질문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요. 병원 직원이었어요. 직원인데 광대가 너무 하고 싶다. 근데 수술을 하고 한 2주 차? 근데 어저께 본인이 오징어를 막 잘근잘근 씹었는데 뚝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CT를 보니까 이 고정했던 핀이 그게 부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뼈가 완전히 유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근이 힘을 강하게 받으면서 아마 핀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수술하고 나서는 너무 딱딱한 걸 씹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씹는 근육이 이쪽에 광대 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당부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광대 소문 세 번째, 광대 결국 되돌아간다? 이것도 물론 아닌 것 같아요. 광대 수술에 효과를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붓기 때문인가 하고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지? 왜 안 작아졌지? 이런 생각을 해요. 수술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한 달까지는 수술 전보다 얼굴이 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로 붓기가 빠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6개월까지 점차 잔붓기가 빠지면서 얼굴이 좀 작아지실 겁니다 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일 많은 거는 이하선이라고 하죠. 이 귀밑샘이라고 하는 이쪽에 있는 침샘, 그리고 사각턱 근육,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 경우, 그리고 피부가 매우 두꺼운 경우, 그리고 피하 지방층이 두꺼운 경우, 다 이 뼈를 싸고 있는 위에 조직들이 두꺼운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을 하고 나서 효과를 많이 얻기 어려운 분들이 수술 전에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광대보다는 다른 수술을 병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수술로 얼굴을 좀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광대가 결국 되돌아간다는 말은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광대 소문 네 번째, 광대 수술하면 축농증 걸린다? 이것도 뭐 가끔 듣게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부비동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부비동염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은 안쪽 45도 광대 쪽의 효과를 충분히 얻으려면 절골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부비동염이 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원래 닫혀있는 공간이 노출이 되게 되면서 자극을 받으면서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약간 염증같이 이렇게 체액이 저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술 전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광대 수술을 하기 전에는 CT에서 꼭 확인을 합니다. 부비동 안쪽이 깨끗한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깨끗한 부비동이 열렸다가 닫히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좀 정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부비동이 수술 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액이 좀 저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배농해 주는 것도 저희가 수술 후에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그걸 꼭 열지 않고도 코를 들이마셔서 뱉어내는 그런 느낌으로 그걸 잘 비워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 부비동염이 생기는 확률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광대 소문 5번째, 광대 수술 후 두통과 광대 통증은 피할 수 없다. 일단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두통이 이쪽에 지끈지끈한데 이거 어떻게 원장님 이거 언제 없어져요 하는 분들도 있고, 광대 통증은 오히려 좀 덜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쪽 축두근 쪽의 통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축두근이 광대가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축두근을 이렇게 좀 누르게 돼요. 어떤 분은 축두근이 크고 어떤 분은 축두근이 작습니다. 그리고 광대 축소량도 사람마다 달라요. 많이 들어오면 축두근이 클수록 눌리는 양도 많겠죠. 그럴 때마다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차에 실밥을 제거하고요, 2주 차에 입안의 실밥을 제거합니다. 그때 물어보면 대부분 2주 차에는 해소가 돼 있으십니다. 생겼던 분들도. 그래서 몇 달 동안 유지가 돼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광대 재수술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재수술의 가장 큰 원인이라기보다는 재수술을 오시는 분들의 니즈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축소량이 조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흡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안타깝게도 절반 정도는 광대 축소라는 수술로 얻을 수 있는 것에 한계까지 와 있는 분들이 절반이세요. 그분들은 사실 광대 축소로는 더 얻을 게 없다고 생각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잘 설명을 드리고 있고 본인이 원했던 방향에 호전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광대 수술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은 과도한 걱정이 아니었나. 알고 있는 건 좋지만 너무 낮은 확률은 하나씩 열거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내용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나닥 김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